큐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자,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전 알아야 할 사항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업체마다 견적이 들쑥날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업체마다 견적이 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알다 보면 내가 왜 홈페이지를 좀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들 중에서는 내가 비용을 내고 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혼란을 겪게 되고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왜 홈페이지를 알아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아마 홈페이지 제작을 실제로 이제 견적을 업체한테 여쭤봤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웹 에이전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곳에다만 물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면은 회사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얼마예요? 단순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아무 자료 없이 홈페이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아마 기본적인 기획 자료나 뭐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홈페이지 얼마예요? 라는 것만으로는 보통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홈페이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이트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조금 분석을 해서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연락처 남겨주세요 하면서 몇 시간이나 후에 이제 연락 와서 이제 비용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5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50만원 차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사이트 규모가 커진 큰 사이트를 이제 만약에 예를 보여줬으면 아마 100만원 넘게, 100만원, 200만원 넘게 그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200만원 싼 데로 하고 싶기도 하고, 200만원 싼 데로 했다가는 너무 싼 느낌이 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200만원이나 높았어요. 예상 가격보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면은 뭔가 손해일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업체마다 이렇게 가격이 다른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에 웹 개발자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이트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기획이 안 돼 있으면은 지인 중에 개발자를 찾더라도 그 비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천차만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일단 한번 알아보죠. 자,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집 짓는 걸로 대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에 지방에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집을 어느 정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이제 이거를 건축업자한테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건축업자한테 가서 우리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일단은 좀 뭔가 낭만적이게 지붕이 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삼각형 지붕에. 그리고 이렇게 화단도 가꿀 거니까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방은 한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업자한테 얘기했어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 지어드릴게요 하면서
견적을 내기 시작하는데 견적을 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고객은 빨간 지붕에 방 3개의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건축업장에서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지붕의 종류만 해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색을 칠해져 있는 지붕도 있을 거고 따로 색을 또 칠해야 하는 지붕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또 페인트 색깔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공법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A 업체에서는 좀 기와 스타일로 해야겠다. 고객이 보여준 사진 비슷하게 기와 스타일로 해야겠다 해서 첫 번째 이런 지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당을 선택하는데 마당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뭔가 뭐 벽돌 같은 게 있어서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설계도는 뭐 이렇게 방 붙어 있고 뭐 화장실 여기 있고 욕실 여기 있고 뭐 출입구 여기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도를 확정을 하고 마지막 그 지역은 살짝 추워가지고 예쁜 창문 같은 걸 쓰기보다는 뭐 이중 샤시 그 다음에 바람이 안 새는 그런 창문을 선택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네 번째 창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이 모르는 부분까지 상당히 고려할 것이 많은 것이죠. 자, 이게 A 업체의 입장인 거고 B 업체 입장에서는 B 업체 입장의 그 어떤 영업 전략은 이거예요. 최저가. 자, 최저가로 해가지고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그래서 B 업체에서는 실제로 이걸 지붕으로 하는 사람 업체는 없겠죠. 하여튼 제일 판넬 같은 그런 지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당도 뭐 별로 조경이 예쁘지 않은 그런 마당. 네. 그 고객께서는 뭐 꾸민다고 하셨으니까 꾸며지지 않은 마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설계도도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심플해서 방 3개는 어쨌든 들어가게 그 다음에 창문도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고객이 혹할 정도의 견적, 나는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C 업체는 조금 고급스러운 좀 최상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뭐 지붕도 좀 고급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마당도 최대한 이쁜 거 그 다음에 설계도도 정말 예쁜 거 그 다음에 뭐 창도 누가 봐도 예쁜 딱 그 집이 지어진 집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그런 스펙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견적은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생각한 거 외에 고려할 것이 엄청 많은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부 스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리고 영업 전략도 다르겠죠. 뭐 최대한 싸게 해서 일을 따오려고 하는 것과 최대한 싸게 결과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최고로 럭셔리해서 만족감을 주게 하는 것. 다 기업의 철학이냐 이념에 따라서도 그 견적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집을 지을 때 공법의 차이도 있겠죠. 집을 뭐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도 빨리빨리 그냥 지어버리는 데도 있을 테고 천천히 짓지만 제대로 짓는 데도 있을 테고 또 누구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견적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걸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만들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뭐 글씨 좀 치고 이미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클릭하면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왜냐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뒤가 복잡해졌는데 단순히 이런 사이트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집을 예로 들었던 것과 같이 작업자마다 견적을 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견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견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왔죠. 집 짓는 걸로 비유를 해보면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업체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은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게 발색이 참 좋더라. 그리고 좀 조용하더라. 뭐 비가 올 때 뭐 이렇게 소리가 뭐 나지 않고 조용하더라. 그다음에 뭐 오래 가더라. 그래서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난 지붕은 이건 걸로 할 거고, 마당은 나는 사실 벽이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벽이 있는 이런 스타일로 마당을 꾸밀 거고, 설계도면은 글쎄요. 설계도면 자체는 뭐 홈페이지로 비유하면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창문은 이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다. 뭐 지역이 추워서 뭐 이중샷시도 좋겠지만 속에서 보일러를 충분히 때울 거기 때문에 난 예쁜 게 좋다 라고 하면 업체마다 딱 그 옵션이 고정되기 때문에 견적의 폭이 대폭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작 전에 홈페이지 관해서 정확히 기획을 한 다음에 업체나 작업자에게 견적을 물어보는 것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견적을 받게 되면 내가 기획한 사이트가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왜 기획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그럼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는 기획할 때 있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끝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기획물은 뭘까요? 바로 사이트 맵입니다. 사이트 맵이라고 하면 이 사이트의 구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각각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그래서 회사 소개 메뉴에 들어가면 연역이 있고, 또 CEO 소개가 있을 수도 있고, 주소 오시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이 페이지에 가서 자기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는 쇼핑몰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구매한 것도 따로 볼 수가 있고, 또 게시판도 있고, 뭐 상품 리스트, 이렇게 나는 사이트를 구성을 할 거다. 이거를 기획을 이제 사이트 맵을 작성을 하면 기획의 50%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50%는 자연스럽게 이 페이지마다 뭐 기능이나 뭐 내용이나 디자인 이런 것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이트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